만약 그때 한국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이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은 미국인 사업가 마이클. 그는 한 번 죽음의 문턱을 다녀온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한국에서.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마이클입니다. 한국에서 사업 미팅을 하던 중 심장마비로 쓰러졌지만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사람들의 빠른 대응 덕분이었죠. 이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메일을 읽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졌다가 살아났다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마이클은 미국에서 잘 나가는 IT 스타트업의 대표였습니다.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여러 나라를 조사하던 중 한국의 IT 인프라와 빠른 인터넷, 혁신적인 기술력이 그의 관심을 끌었죠. 한국은 IT 강국이라던데 한번 직접 가서 경험해봐야겠어. 그렇게 한국의 한 대기업과 협업 논의를 위해 서울로 향하게 된 마이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는 한국의 깔끔한 공항, 빠른 입국 심사, 체계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에 놀랐습니다. 공항 철도가 이렇게 깨끗하고 조용하다니. 뉴욕 지하철이랑 너무 다르잖아? 그는 서울에서의 며칠을 기대하며 호텔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첫날 밤 호텔방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멋진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겠어. 그러나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 밤을 푹 쉰 마이클은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호텔 조식당에서 신선한 과일과 갓 구운 크루아상을 먹으며 한국에서의 일정을 점검했어요. 오전 10시 대기업 임원 미팅, 오후 3시 스타트업 행사 참석, 저녁 한국 기업가들과 네트워킹.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야. 좋은 성과를 내야 해.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치채지 못했죠. 몸이 미세한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이상 신호 1, 가슴이 묵직하다. 조식을 다 먹고 일어서려는데 가슴이 살짝 답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커피 한 잔을 더 마신 후 미팅 장소로 향했습니다. 이상 신호 2, 어지러움. 택시에 올라탄 후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는데 순간적으로 어지러움이 밀려왔어요. 갑자기 왜 이러지? 어젯밤 잠을 너무 깊이 잔 건가?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곧 괜찮아졌지만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몸이 작은 경고를 보내고 있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이상 신호 3, 미팅 중 집중력이 떨어진다. 드디어 한국 대기업과의 중요한 미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임원들은 매우 친절했고 통역도 매끄럽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이클의 집중력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멍해지고 땀이 나는 것 같기도 했죠. 이상하네, 내가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그러나 그는 그저 시차 적응 문제 정도로 생각하며 미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사실은 그의 심장은 점점 위험한 상태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 미팅을 마친 마이클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호텔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겠어. 저녁 네트워킹 모임 전에 호텔에서 한숨 자야겠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강한 통증이 가슴을 찌르듯이 밀려왔습니다. 숨이 막히고 어깨와 팔이 저려왔어요. 눈앞이 흐려지면서 몸이 점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그대로 길 한복판에서 쓰러졌습니다. 저 사람 괜찮아요? 외국인인데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것 같은데? 그 순간 한 시민이 바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기 강남 XX 거리인데요. 외국인 남성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한국의 골든타임 시스템 발동. 119에 신고된 순간 가장 가까운 응급차와 구조대가 즉시 출동했습니다. 누군가 심폐소생술 할 줄 아는 사람 없어요? 저 배운 적 있어요. 도와드릴게요. 놀랍게도 지나가던 한 대학생이 즉시 CPR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지만 주변 시민들의 빠른 대처 덕분에 소중한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단 4분 만에 도착한 구급차. 119 구조대가 도착하자마자 구급대원들은
자동심장 충격기 AED를 사용해 즉각적인 응급 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심장 리듬 확인. 전기 충격 준비합니다. 찰칵 충격합니다. 긴박한 순간 생명이 달린 싸움이 시작됐다. 마이클은 길 한복판에서 쓰러진 채 의식을 잃고 있었다. 주변 시민들은 당황했지만 일부는 침착하게 행동했다. 119 불렀어요. 구급차 곧 올 거예요. 누군가 심폐소생술 할 줄 아는 사람 없어요? 이때 지나가던 한 대학생이 손을 들었다. 저 배운 적 있어요. 도와드릴게요. 그는 마이클의 가슴 위에 손을 올리고 CPR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1, 2, 3 강하게 눌렀다가 다시 풀기를 반복하며 심장을 압박했다. 숨을 쉬나요? 아직 반응이 없어요. 마이클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사람들은 긴장 속에서 그가 다시 숨을 쉬길 바랐다. 단 4분 만에 구급차가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은 신속하게 AED 자동 심장 충격기를 꺼내 들었다. 심장 리듬 확인. 전기 충격 준비합니다. 찰칵. 충격합니다. 전기 충격이 가해지자 마이클의 몸이 살짝 튀어올랐다.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하지만 여전히 마이클은 깨어나지 않았다. 심박수 아직 없습니다. CPR 계속 진행. 구급대원은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다른 한 명은 정맥주사를 놓았다. 한쪽에서는 무전기로 가까운 병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응급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 XX병원 응급실로 이동합니다. 상태 위중 의식 없음. 구급차는 강남의 도로를 빠르게 달렸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차선이 비켜지는 동안 구급대원들은 마이클을 살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마이클, 들리면 반응하세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눈을 뜨지 않았다.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할 무렵 의료진이 마중 나와 들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 병원 문이 열리고 마이클은 긴급히 응급실로 옮겨졌다. 그의 생사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태였다.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대기 중이던 의료진이 빠르게 움직였다. 의식 있습니까? 없습니다. 심정지 상태였고 구급차 내에서 CPR과 전기 충격 2차례 실시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자마자 마이클은 곧장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의사들은 그의 상태를 빠르게 확인했다. 혈압 7040, 산소 포화도 85%. 맥박이 약하지만 돌아왔습니다.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덕분에 마이클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위중한 상태였다. 의료진은 즉각 심전도 검사를 실시했고 결과를 본 의사는 다급하게 말했다. 급성 심근경색이네요. 혈관 막힘이 심각합니다. 스텐트 시술 준비하세요. 마이클은 급히 수술실로 옮겨졌고 심장내과 전문의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의사는 가족이 없는 외국인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빠르게 대사관 측과 연락을 취하며 응급수술 동의를 진행했다. 혈관을 확장하고 스텐트 삽입 시작합니다. 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수술실 내부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혈압 6030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이 고비입니다. 서둘러야 해요. 심장내과 전문의는 빠르게 카테터를 삽입하고 막힌 혈관을 뚫기 위해 스텐트를 위치시켰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마이클의 심장은 다시 멈췄을 수도 있었다. 스텐트 삽입 완료. 혈류 회복 확인됐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서 마이클의 심장 박동이 안정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의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이제 회복실로 옮깁니다. 깨어나는지 지켜봅시다. 몇 시간이 흘렀다. 마이클은 깊은 잠에 빠진 듯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었다. 간호사들은 그의 상태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그때 마이클이 아주 미약하게 신음소리를 냈다. 의식 돌아옵니다. 마이클 씨 들리세요? 그의 눈꺼풀이 살짝 움직였다가 천천히 떠졌다. 희미한 시야 속에서 가장 먼저 보인 것은 환하게 웃고 있는 한국 의료진의 얼굴이었다. 여기는 어디죠? 마이클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확실히 살아있었다. 여기는 서울 XX병원입니다. 많이 놀라셨죠? 제가 살아있는 건가요?
의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마이클 씨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한국의 빠른 응급 시스템과 훌륭한 의료진 덕분이죠. 마이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마이클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다. 하얀 병실, 의료 장비 소리, 그리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간호사들. 정말 살아있네요.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감격이 묻어 있었다. 심장이 멈췄던 순간이 희미하게 떠오르면서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다. 의사는 부드럽게 말했다. 많이 놀라셨죠? 마이클 씨는 심장마비로 쓰러졌지만 주변 분들의 빠른 대처와 한국의 응급 시스템 덕분에 이렇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119회원과 저를 도와준 사람들, 그분들은 어떻게 됐나요? 간호사가 미소 지으며 답했다. 다들 마이클 씨가 무사하길 바라며 응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응급 구조대원분들이 나중에 회진 때 다시 방문할 예정이에요. 마이클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뉴욕에서도 병원을 몇 번 다녀봤지만 이렇게까지 따뜻하게 환자를 챙겨주는 의료진은 본 적이 없었다. 간호사는 침대 옆에 따뜻한 차 한 잔을 가져다 놓았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에 있는 동안 저희가 잘 보살필 거예요. 그 순간 마이클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울컥했다. 그저 환자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따뜻하게 돌봄을 받고 있다는 느낌. 그는 간신히 손을 들어 올려 심장 부위를 가만히 쓸어내렸다. 한국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며칠이 지나고 마이클은 병실에서 점점 기력을 회복해갔다. 한국 의료진의 세심한 관리 덕분에 그의 몸 상태는 빠르게 좋아지고 있었다. 그날도 간호사가 활력 징후를 체크한 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마이클 씨,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문이 열리자 마이클을 구조했던 119 구조대원들과 그날 CPR을 해준 대학생이 병실로 들어왔다. 오마이갓. 마이클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들을 다시 보니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다. 구조대원 중 한 명이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건넸다. 마이클 씨,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많이 회복하셨네요. 마이클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당신들이 저를 살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CPR을 해준 대학생이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전 그냥 배운 대로 했을 뿐이에요. 다행히 무사하셔서 정말 기뻐요. 마이클은 침대 옆에 놓여있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그는 손을 떨며 구조대원과 대학생과 함께 셀카를 찍었다. 이 사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진이 될 거예요. 구조대원들은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한국에서는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누구든 도울 수 있도록 배워요. 그리고 119 시스템이 신속하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죠. 마이클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미국이었다면 아마 이 정도로 빨리 구조되지 못했을 거예요. 구급차가 오는데 1015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대학생이 장난스럽게 덧붙였다. 여긴 한국이잖아요. 빨리빨리 문화가 이런 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병실 안이 웃음으로 가득 찼다. 마이클은 손을 모아 다시 한번 깊이 인사했다. 여러분 덕분에 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요. 그는 결심했다. 이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 마이클은 퇴원하는 날 병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며칠 전만 해도 죽음의 문턱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었다. 이 모든 게 한국 덕분이야. 그는 병원을 나서며 구조대원들과 의료진에게 다시 한번 깊이 인사했다. 여러분 덕분에 제 인생이 새로 시작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국의 빠른 응급 시스템과 따뜻한 시민들의 도움 덕분에 한 외국인이 기적적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단순히 한국에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의료 수준과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감동을 전 세계에 알리기로 했죠. 여러분도 혹시 한국에서 감동적인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혹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국의 숨겨진 매력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한국에서의 좋은 기억만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니요, 전 이 이야기를 그냥 제 기억 속에만 두지 않을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릴 겁니다. 한국이 생명을 구하는 나라라는 걸요. 그는 자신의 SNS에 긴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졌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한국의 응급구조 시스템과 따뜻한 사람들 덕분이었죠. 119는 4분 만에 도착했고 시민들은 망설임 없이 저를 도왔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응급차를 기다리느라 시간이 더 지체됐겠죠. 한국 의료진의 수준, 시스템,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함. 이 모든 것이 저를 살렸습니다. 이제 한국은 제게 두 번째 고향과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글을 올린 지 몇 시간 만에 수천 개의 댓글과 공유가 쏟아졌다. 이게 진짜야? 한국의 응급 시스템이 이렇게 대단하다고? 마이클, 당신이 살아있어서 다행이에요. 한국이 자랑스럽네요. 미국도 이런 시스템 좀 도입해야 하는 거 아닌가? 마이클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에서 받은 사랑과 배려는 영원히 그의 가슴속에 남을 것이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 그는 마지막으로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꼭 다시 올 거야, 한국.